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간과학 공동체 윤지윤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4주차 수업이죠. 네. 곧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대하는 방학이, 네, 여러분들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방학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말을 넘어야 되는 이 또 산을 하나 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어쨌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곧 이 새내기 1학년들의 아주 풋풋하고 신나는 방학이 시작됩니다. 네, 전에 맛보지 못했던 꽤 긴 방학이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질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방학이 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긴 방학을 무료하게 혹시 보내실까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신 코칭 메신저이십니다. 네, 코칭 메신저이신데 이윤숙 코치님이세요. 네, 잠깐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네. 코치님께서 좀 이따 이제 본인 소개하시면 강의를 하실 거고요. 우리 이윤숙 코치님이신데 존재를 만드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어떤 강의들을 오늘 좀 특강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흔히 여러분들 우리 바쁘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업에 좀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코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 여러분.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꽃피워주는 코칭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는 꿈달 코치 이은숙입니다. 우리 윤지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코칭 메신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직업군은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또 감동을 주는,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꿈꾸던 그런 캠퍼스 생활 또 CC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 학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방학에 우리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그래서 변명의 여지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5년 전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시간과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인식조차 잘 하지 못하고 살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되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방학에 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냥 친구들과 신나게 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좀 사용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말고사만 끝나면 내가 뭐든지 하리라 라고 결정하고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지 라는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저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때에는요, 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돈과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몇 시에 일어났고 학교 수업을 몇 시에 들었고 집에 와서 무엇을 했고 누굴 만났고 그리고 휴식은 얼마나 취했는지 식사는 언제쯤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그 전날 그리고 한 주의 일까지도 내가 기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굉장히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지하려고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뭐였지? 라고 이렇게 망설이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시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아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주에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적어 보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 아이젠하워의 시간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쓴 시간들과 내가 사용할 시간들을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는지 좀 그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이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요, 너무 바쁘죠. 대통령이니까요, 당연히. 너무 중구난방으로 일이 처리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도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시간 관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이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땐 딱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이 매트릭스에서는요. 중요도와 긴급도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도는 이 시간들이 나의 꿈과 비전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긴급도는 기한이 있어서 이 일을 미룰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영역으로 시간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A 영역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A 영역은 소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어떤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이 A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맹장 수술을 급하게 했었는데요. 그건 정말 긴급하죠.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미룰 수 없고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어떤 천재지변에 관련된 일들도 A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말고사가 또 코앞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A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아파서 문상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미룰 수 없잖아요. 이런 영역도 A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A 영역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악기나 장비들을 잘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 나중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양치만 잘해도 우리가 치과에 가서 큰돈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 처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긴급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영역들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B 영역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B 영역은 투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이 이 B의 영역에 속하는데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1년, 2년을 두고 따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개발, 독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휴식, 진정한 휴식이 이 B 영역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 쉬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일에 많이 미뤄지죠. 그런데 여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 비의 영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직장인들한테 열풍이 있었던 미라클 모닝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갔다 오고 그렇게 힘든 시간에 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찍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자기가 이 비의 영역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의 영역에서는요,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큰 성취감이 드는 것이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C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C는 낭비의 영역이에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특히 대학 새내기들은 C의 영역, 학교 생활 이외에 이 C의 영역에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 부탁해도 잘 거절하지 못하고 잘 끌려다녔습니다. 이 C의 영역에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요, 거절을 못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야 오늘 이거 스캔들 난 거 봤어? 하고 알려줬다면 내가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그 알고리즘에 빠져서 결국 다른 것들을 보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긴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일이라고 이 영역을 착각하면서 시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많이 없고요. 시간을 많이 쓰지만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누웠을 때 오늘 내가 하루 뭐 했지?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그 일은 C의 영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결국엔 자기 전에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별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누구한테는 A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또 C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의 영역은요, 거절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위임하는 걸 잘 못했을 때도 C의 영역에서 많이 헤맬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급하게 나를 찾는 전화가 와서 내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굳이 내가 없어도, 내가 오지 않았더라도 괜찮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누군가의 정말 간곡한 부탁 가운데서도 내가 그걸 꼭 해결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이 C의 영역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D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D의 영역은요, 휴식과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메신저나 거절하지 못하는 통화들, 그리고 휴식을 빙자한 게임들, 그리고 약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소일거리들, 마치 시험 전날 책상 정리를 하고 싶고 겨울옷을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거 말이죠. 물론 저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굉장히 딴짓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제대로 쉬어지지 않죠. 산책을 나가도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마 충분한 휴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라벨링을 했다면 그건 B영역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식을 빙자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D의 영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찬찬히 잘 들여다보시고요.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중요한 일을 마치고 마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하면서 한 달씩 유럽 여행 다녀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진정한 쉼이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자기 보상도 되면서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긴장도를 낮추는 중요한 휴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피를 위해서
휴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그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영역의 특징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 주간 그 캘린더를 보시면서 내가 A 영역에 많았구나. B를 잘 사용하지 못했네. C와 D에 많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투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좀 한숨이 절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머물고 있지? 라는 좀 의문이 드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내 습관대로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루가 쌓이고 며칠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5년 후에 지금처럼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5년 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모습들인가요? 그렇게 미소가 지어진다면 지금처럼 시간을 그렇게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앞이 캄캄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왜 그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탐구를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미라클 모닝을 갑자기 따라하고 휴식을 내가 안 하리라. 내가 책만 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내가 시간을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탐구를 조금은 시간을 내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년 후를 여러분 좀 마음껏 상상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걸 위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면서 B의 영역을 넓힐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만 들어오면 전공 선택해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가치와 비전을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해보면 좋을 만한 거, 그리고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가치와 비전을 선택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던 많은 행동들은 무언가 쌓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허무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을 위해서 그 B의 영역의 시간들을 그 파일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2년 전까지 책을 1년에 한 5권도 채 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TV만 보고 인터넷만 검색하다가 누가 놀자고 하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계속 시간에 대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왜 그럴까 고민을 했더니 그 일이 저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직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다지 그 일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속 살아도 되나? 뒤늦은 사춘기가 와서 2년여 동안 열심히 저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꽃을 꽃 피우기 위해서 제가 그걸 돕는 일들을 하기로 저의 삶의 목적을 정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할 일도 너무 많고요.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장소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책을 안 읽었는데 글을 제대로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일기부터 아주 작게 3가지 감사를 쓰고 이미지를 3가지씩 올렸어요. 처음엔 그것도 한 30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한 3분이면 올려요. 그만큼 저에게 속도가 불렸고 아무것도 저에게는 좀 힘든 걸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가 강아지와 함께 여행했던 것들, 추천 식당들, 갔던 여행지, 그리고 제가 전공을 하면서 제가 정말 저를 위해서 순전히 저를 위해서 글을 보고 책을 보고 정리했던 그 리뷰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좀 글을 쓰는 힘이 길러진 거겠죠. 저의 유일한 강점이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보고 평가하면 어떡하지? 처음엔 그런 고민들도 되었지만 아무도 그 글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그 글의 첫 독자가 저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씩 쌓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여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 블로그에는 750개가 넘는 글이 쌓였고요. 또 자신의 출판사에 책을 리뷰해달라고 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정말 2년 전까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에 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그냥 허투루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흥미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사람을 만나는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고요. 또 많이 상담하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을 티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저에게는 저절로 15년 동안 제 몸에 습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전공이 내가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지금 3월, 4월, 5월, 6월까지 약 4개월간 아마 전공이었다면 그 이전에도 또 실기랑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것은요. 최소한의 자기가 정해진 시간만큼은 나와 맞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글 3가지를 쓰는데 30-40분이 걸렸지만 지금 3분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실력이 쌓아져서 엄청난 흥미가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실력이 쌓이면 즐거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특기와 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그 시간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시간에 대해서 휘저을 수 없고요. 정말 신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선물을 남들이 열어보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라는 단어가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현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또 미래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에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지만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오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꼭 기록해 보시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할지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신다면 5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드릴 거고요. 혹시나 나중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이 시간 저와 연결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